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용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주치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네, 환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하는 맛수다 시즌 6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 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현대인의 아주 생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24시간 가까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중독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스마트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릴 만큼 활용도가 높다 보니 하루 종일 우리 손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지나친 의존으로 우울, 불안, 충동성, 과잉 행동 등 다양한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상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 전에도 이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곁에 가지고 있다 보면 혹시 나는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과에서는 아주 진단명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개편된 DSM-5에서는 뭐 인터넷 중독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 하면은 스마트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또한 이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우리들이 이제 성인인 경우에서는 스마트폰을 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전에 잠깐 보고 또 성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생활에서 편리한 도구를 여러 가지로 찾는 거가 된다면은 이거는 스마트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중독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 자체가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다면은 이거는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중독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네 번째, 스마트폰 어플이 30개 이상이며 대부분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스마트폰 자판이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이다.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으로 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스마트폰이 뭐 중독이다 정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한 서너 개 이상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요 항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스마트폰은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 있었다라고 되었을 때가 일단 중독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중독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그 정도서부터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진료하는 거 특성상 성인보다는 이제 소아 청소년 위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하다가 부모가 이게 못하게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그걸 엄마를 때려요. 때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저한테 스마트폰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싫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더니 그렇게 자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한테 스마트폰의 위험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그게. 제가 보기엔 여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네, 자해하는 아이들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네, 때리는 건 남자들이 때리고. 네, 그렇죠. 아. 네. 커터칼로 자해를 많이 합니다. 네. 아, 의외의,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커터칼로 자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니까 대부분이니까 왼쪽 손목에 이렇게 커터칼로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팔뚝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자해는 성인은 잘 없잖아요. 그죠? 성인들은 자해하는 경우. 성인들도 자해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스마트폰을 사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아이가 이제 자꾸 울고 보채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밤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도록 그냥 엄격하게 교육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아무리 이제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같은 경우를 3시간 이상 보이게 하고 활용한다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시면서 계속 관리 감독하시면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에 따른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3시간이면 하루에 30분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일주일에 3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하루에 3시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네, 아. 거기 제가 가져온 표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에서 안 돌아다니면 식당 주인은 좋겠네요. 네, 그렇죠. 조용하니까. 어른들은 좋네.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중독이 됐어요. 이 중독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있나요? 사실 이제 그 중독이라는 개념에서 봤었을 때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미 거기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뺏었어요. 뺏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다른 활동으로 하게끔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뺏기만 하면 다시 그걸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아이가 만약에 중독이 되었다 하면은 정말 결심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스마트폰을 뺏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뭐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서로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문화가 아니고 또 다시 뭐 다른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사실 또 어른들은 또 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술집이라든지 식당에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대학 여기서 정신과 치료하거나 뭐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할 때 가정과 대화를 많이 해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많이 더 들어오게 되고 가정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많아졌죠. 근데 대화하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어떻게 대화할 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부딪히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배워야죠. 근데 배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듣고 그리고 같이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이런 상황도 이제 해결은 되겠지만 사실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가정 내에서의 불안 이외에도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을 내가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그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우울함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의 오해와 진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태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하나, OX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네, 맞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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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전 아동을 이제 진료를 할 때 특히 언어 발달 지원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언어 발달 지원이 있을 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아이가 언어 발달 지원이 있었을 때 물어보는 것은 집에 TV가 얼마나 켜져 있었습니까? 그거였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집에 TV가 얼마나 켜져 있습니까? 요거 하고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얼마나 쥐어줬나요? 아이한테 얼마나 PC를 보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왜 물어보냐면은 그런 시간만큼 아이가 언어 발달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스마트폰은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발달이 다 지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근데 거기 안에 콘텐츠에서 이렇게 듣고 더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근데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엄마나 아버지가 그래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같이 뭐 추임새를 넣어주고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만약에 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아이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니까 또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만 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셨죠? 네, 두 번째 문제 혹시 준비되어 계신가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치매가 올 수 있다. OX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다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요즘에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앱에서 이걸 뭐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를 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X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한때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니까 미나토나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면은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가시면 10원짜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치매 예방이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레전트 때 이제 치매 병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나토를 참 잘하십니다. 네, 아주 잘하세요. 네, 하도 많이 하셔서 미나토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그럼 답이 되겠죠. 네, 네. 도움 안 된다는 네, 도움이 안 얘기신 되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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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나토는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내신 거는 혹시 치매가 올 수 있다, 근데 아니라는 얘기신 네, 거죠? 전혀 이제 치매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 문제 준비되신 거 있나요? 네. 마지막 문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은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지장을 줄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일단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있고 이제 정서적인 성장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마트폰 중독인 아이들은 뭔가 문제 있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오락을 하던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밤늦게까지 하니까 그것 때문에 키가 크는 성장에 상당히 지장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게임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 게임 얼마나 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 스마트폰 할 때 게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스마트폰 중독 아니라고 그러고요. 너 그러면 유튜브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 유튜브는 그냥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보통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보던 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는 만 20세 이하 애들한테 검열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울한 아이일수록 또 스마트폰 중에서 우울한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 보게 되면은 유튜브도 또 별로 정서상으로 좋지 않은 것들. 그러다 보면은 또 애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해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자살 사이트를 갖다가 찾으면서 자살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져요. 꼬리를. 네, 꼬리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자해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빠지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더 우울증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네,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 숙지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최근 딸아이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걱정인데요. 요즘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 아이의 건강이 더욱 걱정됩니다. 주의를 주고 싶어도 성적 하락이나 공격성 등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예방이 우선이라던데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도 될까요? 예, 딸 아이가 아직까지 중독 증상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답을 드리실까요? 일단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성적 변화나 공격성은 아직 없다고 하지만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을 줄이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뭐 성적 변화라든지 공격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하는 반항적인 모습을 띠게 되잖아요. 그때는 더 심각해져서 더 나중에 이걸로 방법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여기서 중지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은 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더 심하게 반항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이때만이라도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뺏어요? 네, 뺏어야죠. 네.
네,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셔야 된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이 많아서 뇌에 좋다는 음식부터 운동까지 치매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치매에 좋다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뇌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의문입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와, 이거 제가 아까 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스마트폰 게임 자체가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치매를 예방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렵지만 또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콘텐츠 자체가 그러면 네네.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뭐 굉장히 막 뭐 어떤 단어에 대한 뭐 단어를 갖다 뭐 새로운 단어를 익힌다든가 뭐 끝말잇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낫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걸 우리가 언어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걸 한다든가 왜? 근데 사실은 치매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치매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뭐 알츠하이머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죠. 근데 알츠하이머 타입 치매는 예방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소위 혈관성 치매. 그럼 혈관성 치매 예방하는 거는 그거죠. 혈압이 있으면은 혈압약을 빨리 조기서부터 먹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 만성 성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스마트 중독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팁 짧게 한마디씩 먼저 원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뺏어라 이거죠. 네, 원장님은요? 그 잠깐만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멍 때리기라도 자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마음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개인 안심번호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용 방법은 해당 화면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 QR 체크인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존 카카오톡, 네이버 등 전자출입 명부와 달리 업소에 별도 스마트 기기가 없어도 이용자의 제로페이 QR코드 인식만으로도 출입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622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6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2021년 치아 홈메오기 지원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협력 측과 병의원 사전 예약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02-901-7665 또는 7666-7670으로 문의 주세요. 강북구 구민이면 누구나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결핵검사를 희망하는 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사전에 보건소 담당과 전화 상담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687, 768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소아 및 성인 암 환자인데요. 검사, 입원, 외래 등 암 및 암 합병증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02-901-7783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